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정현입니다. 제가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연구 주제는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이고요. 저와 김명랑, 권경림, 최보미 이렇게 4명의 연구진이 함께 수행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로 구성을 하였고요.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말씀드리면 이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과 함께 그 조례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제정이 되었고요. 2011년부터 해마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라는 것을 수행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수행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2016년도부터 그 변화 과정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그 양상을 살펴보는 추이 분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논의가 있어서 2016년도부터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서 학생인권의 현황 그리고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 그리고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수립해야 하는 그런 필요성을 통해서 이제 실시가 하게 되었고요. 이 조사를 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에 학생인권 조례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항목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어떠한 상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침해의 경험이나 아니면은 부장하고 있는 어떤 정도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조사를 시행하고 있고요. 반복된 조사를 통해서 학생인권의 현황과 변화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이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학생인권 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수행한 연구 내용은 이제 학생인권 관련된 여러 가지 항목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실태조사 문항은 조례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와 부합 여부들을 계속 꾸준히 검토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것이 학교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제 우선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두 번째 내용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 활동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휴교의 시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으로 개학을 하게 됐고 대면 활동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항들이 추가되거나 수정되거나 삭제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문항 조사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학생인권 그 조례가 제정된 지 딱 10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2010년도에 제정이 돼서 지금까지. 그래서 그동안 이 내용적인 보완을 위한 개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학교 현장은 교육 현장은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그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충분히 담고 있는가, 혹시 권리 항목들이 수정 보완될 필요는 없는가를 한번 살펴볼 시점이 되었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수정 보완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떠한 범위들, 어떠한 영역들을 포함해서 그걸 확장해 나갈 것인가라는 문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였고 이를 통한 시사점들을 제안하였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인권과 관련된 하위 권리들을 살펴보고 인권 조례들을 검토함으로써 이루어진 문헌 연구들이 있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설문조사가 가장 큰 연구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경기도 내 초중고 30개, 그러니까 30%를 표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700개 학교를 표집하게 되었고요. 이 700개 학교는 학교급에 따라서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학교 규모, 참여 경험들을 고려해서 선정하였습니다. 조사의 대상은 학생, 보호자, 교원 이렇게 세 주체를 모두 조사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 협의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항들 또는 학교 현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이런 학생인과 관련된 연구자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들과 여러 차례 그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문항을 검토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학생 인권과 관련된 뭐 조사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아동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19년에 우리나라가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이제 참여하고 비준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이제 목소리를 함께 하게 되었고요. 아동 인권과 관련된 이제 국가 보고서를 이제 그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제 한국 아동 청소년 실태 연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학생과 교육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의 넓은 범위에 있어서의 어떤 권리들을 살펴보는 것이 이제 주 내용이라면 사실 이제 이 아동 청소년이라는 그 시기에 대부분을 이렇게 교육 활동과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국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교육의 활동에 아동 청소년들이 많은 권리 침해를 당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권고사항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라는 어떤 단어로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역 단위로, 교육청 단위로 이제 이런 조례들이 공포가 되었죠. 경기도 교육청에서 2010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를 하였고요. 그 뒤로 광주광역시, 그다음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 이제 학생인권 조례라는 것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조례는 제정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하고 있는 지역 단위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작년에 2020년도에 실시했던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설계는 말씀드렸듯이 700개 학교를 이제 표집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300개, 중학교 200개, 고등학교 200개를 표집 선정했습니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학생 인권 실태 조사는 항상 종이 설문조사로, 그러니까 학교로 종이 설문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회수하고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권리 항목을 모두 다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문항을 집중해서 이제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종이 설문조사가 훨씬 더 적절하겠다,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이 되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배송과 회수하는 그런 과정이 방역에 이제 혼란을 줄 수도 있고 문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설문조사로 그 방법이 바뀌었다는 점을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참여한 숫자를 보시면 학생이 한 17,200여 명, 보호자가 11,000여 명, 교원이 한 3,900여 명이 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조사 항목들을 살펴보시면 구체적인 항목들은 이제 보고서에 담겨 있는데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권 조례에서 설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리 항목에 대한 내용이 실태조사의 문항으로 그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고 한다 그러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상황에서 차별이라는 것이 발생하는가라는 것을 검토해서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문항으로 만들었고요. 성적에 따라서 차별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항으로 구체적으로 침해가 나타나는 모습을 문항으로 표현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항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항목에 따른 문항 수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에서는 조례 권리 항목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로 인권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보호자에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이제는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참여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져서 학교나 사회 참여 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대한 요구 확장성 이런 문항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대면 교육 활동이 굉장히 제한이 되었고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대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침해 사항들을 살펴서 그 문항들이 많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를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그 한 80여 개 되는 문항의 결과를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핵심적인 내용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인권 의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학생들의 인권 의식은 최대 5개 문항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5개 문항의 이제 평균값을 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계속 이제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 최대 4점, 이제 최대값이 4점이거든요. 근데 5개 연도를 보면 대체적으로 3점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인권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201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점차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초등학교 아주 다이나믹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어떤 변화는 조금 있지만 그래서 2019년도까지는 좀 계속 성장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도에는 초중고 모두 점수들이 하락을 했어요. 꽤 많이 하락을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권 의식 같은 건 학생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이나 이제 이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이 수치들을 저희 연구진에서 검토를 하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인권 교육이라든지 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 제대로 좀 수행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희는 이렇게 해석해 하고 있었습니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5개 문항 중에 그냥 하나의 문항만 빈도를 좀 말씀을 드리면 학교급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어른들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라는 문항에 그 부정응답은 이제 부정적인 응답이 이제 고등학생, 초중고 학교급에 올라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요. 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부정응답이 있습니다. 네. 이런 차이를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내 보면 학생들의 학교급별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정말 이 비율 차이가 거의 20% 가까이 날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이제 교원이었고 학부모의 응답의 수치가 전체적으로는 가장 낮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인권의식과 관련된 그 보장의 실태를 묻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학생과 관련된 문제를 결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에 학생의 의견을 듣고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라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하신 분들께 그 이유를 좀 여쭤봤습니다. 왜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것에서 주체별로 좀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참여 활동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은 이유로 꼽았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급별 차이가 좀 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은 공부해야 해서 시간이 내기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많은 반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못하게 한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교원의 응답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내기가 어렵다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서 주체별 어떤 인식의 차이를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제 그 문항으로는 학생인권 보장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를 알고 있습니까? 라는 걸 물었고요. 이 문항은 모른다, 이름만 알고 있다,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이렇게 3개의 응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이제 그래프는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입니다.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의 교원의 비율을 보시면 2%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든 조금 알고 있든 거의 98% 이상의 교원들은 이제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인데 학생의 경우에는 다소 아쉽지만 50% 이상의 학생들이 학생인권 조례를 모르고 있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학생들은 조례가 제정된 후에 학교에 들어와서 꽤 오랫동안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 이상이 이제 학생인권 조례를 모르고 있다라고 응답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작년보다도 그 인지도의 하락 수치는 이제 더 나타났기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의 상황이 이제 이런 인권 교육이라든지 인권을 홍보할 여러 가지 어떤 계기,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 인지도의 하락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권리 항목으로 들어가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것입니다. 학교에서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하는가라는 문항을 학생과 교원에게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학교급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생은 한 30% 정도의 차별을 당한다라고 응답을 하였고요. 교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숫자로 차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차별에 대한 학생과 교원의 어떤 차이라는 것을 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원은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학생들은 그걸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요, 학교에서 체벌의 경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수치가 체벌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경기도에서 인권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로 정말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데 가장 큰 효과는 아마 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학생들의 95% 이상이 체벌 경험이 없다라고 했고 작년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요.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도 굉장히 90% 이상의 학생들이 다만 여전히 5%, 10%의 학생들은 체벌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의 체벌 경험도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의 언어 폭력을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한 3.6% 그 정도가 이제 교사로부터의 언어 폭력이 온라인 수업 중에 있었다. 그리고 4.1% 정도의 학생들이 학생들로부터의 언어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두 번째로 다음으로는 교육에 관한 권리로 해서는 온라인 수업과 관련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을 위한 지원, 그 다음에 교사가 학습을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왔는가, 그리고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가, 휴식 시간을 보장하였는가라는 것을 질문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의 응답을 보이고 있지만 휴식 시간에 대한 보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등교에서의 쉬는 시간에 이것도 하지 마라, 뭐 마스크도 벗지 말고 휴식 시간에 대한 보장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런 학교의 방역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동일한 문항의 교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응답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수업, 그러니까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에서는 이제 온라인 수업에서의 경험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학생들의 얼굴이 캡처되거나 합성되거나 유포된 것을 본 적이 있는가라는 응답에, 중학교 학생들은 거의 10% 가까운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교사의 수업 장면이나 얼굴이 유포된 걸 본 적이 있는가라는 응답도 꽤 5% 이상의 꽤 많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상에 개인정보가 공개된 적이 있는가라는 응답도 있었고요. 근데 동일한 그 문항을 교원 응답에서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응답 수치로 확인할 수 있고 2배 정도 이상, 그러니까 그 개인정보 공개라든지, 그다음 교사의 수업 장면이 유포된 것이라든지 이런 경험들은 좀 많은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들인데요. 여기서부터 학생과 교원의 차이가 좀 많이 나타나고요. 학생들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할 때 간섭을 받았는가라는 것은 학교급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큽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요. 전체 학생들의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보다는 교원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또 학교에 자유롭게 의견을 게재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교원과 학생 간의 응답 차이가 다소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의 자치활동과 관련된 것인데요. 자치활동의 보장은 응답은 굉장히 긍정응답이 매우 높습니다. 90% 이상의 응답을 보이지만 이것도 교원 간의 응답 차이가 다소 있었고요. 순차 등교 및 수업 방식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보호자나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는가에 대해서는 학생 보호자 교원의 응답 차이가 다소 있었습니다. 교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수치의 이제 그런 노력이 있었다라고 한 반면 학생들은 굉장히 20% 이상의 더 차이가 나는 수치로 응답 결과 긍정 응답을 보여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설문조사들이 학부모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학생들에게 이것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권 교육에 관한 실태를 말씀드리면 이게 700개 학교의 동일한 학생과 동일한 교원에게 물은 것이었는데 올해 한 해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는가라는 응답에 약 2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한 70%, 23% 정도의 수준으로 실시하였다라고 응답한 반면 교원은 굉장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이건 교육 방법에 대한 차이에서 방법에서 조금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영상 시청 교육의 실태를 살펴보면 많은 학생들이 그냥 이게 무슨 수업인지도 모르고 다른 걸 공부하거나 그냥 엎드려 자거나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다고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실시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학생인권 교육이었는지 내용이 뭐였는지 이것이 잘 확인하기 어렵다였던 것이고요. 그리고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서는 굉장히 20%나 30% 학생들이 많은 조례 항목에서의 그 필요성, 그러니까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학생과 저희 교원 모두 징계 및 절차에서의 권리에서는 좀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 확장성과 관련해서는 학생들은 교육 선택권을 굉장히 많이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응답 요구를 보였고, 교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환경권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는 제가 시사점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상황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이 하락한 것이지만 그것이 정말 하락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면 교육활동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인 등교 일수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긍정적인 변화인가라는 것은 좀 심도 있는 어떤 추가적인 연구들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온라인 교육 환경에 대한 것을 이제는 정말 새로운 인권 침해의 환경적인 요소로 다뤄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인권을 다루는 여러 가지 학교에서의 모습, 교육청에서의 모습도 정말 이제는 좀 논의가 충분히 더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체관과 학교 급별에 대한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세밀한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이제 그 내용에 대한 학교 현장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인권을 다루고 있다는 내용이 그것을 다 포함하고 있지는 못하다면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